목에 대한 부분에서 지난 시간에 간목 중심에서 막 하다가 끝냈죠, 그죠? 간목의 생화하는 부분을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목생화, 오행으로는 목생화지만은 간목 기준의 생화와 을목 기준의 생화가 다르다. 그걸 구분하셔야 되고요. 간목 기준의 생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청킹 다운 하셔야죠, 그죠? 청킹 다운 하시면은 이 간목이 생목일 때도 있고요, 사목일 때도 있다고. 그죠? 이걸 또 청킹 다운하면 이 화가 생화일 때가 있고요, 사화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 고리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느 한 시각에 머물러서 목은 남다 이렇게 끝나시면은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계속 분리해서 내려가셔야 돼요. 처음 그 공개 강의할 때 제가 청킹 얘기를 했었잖아요. 덩어리 짓기.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구분을 지어보는 거예요. 덩어리를 지어보는 거죠. 뭐예요? 이렇게 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얘기한 음양 사유예요. 그럼 이렇게 안에 들어온 안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 안에 또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이 안에서. 그럼 거기에서 또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죠. 그게 청킹 다운이에요. 하나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에 비교된 거예요?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거하고 비교돼서 사람이잖아요. 사람 안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한 건 이 청킹은 뭐예요? 성별이죠. 성별이란 청킹을 한 거잖아요. 근데 성별하고 상관없이 청킹할 수 있어요.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그잖아요.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렇게 얼마든지 요 사람이라고 하는 안에서 이렇게 성별 또는 뭐 몸무게, 키 이렇게 청킹을 바꿔가는 걸, 여기는 사람이라는 등가 안에 있잖아요. 이걸 청킹 체인지라고 해요. 청킹의 덩어리를 바꾼다. 똑같은 위치에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안으로 성별에서 남자, 여자 나눴는데 남자 중에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잖아요. 남자 중에 머리가 발달한 남자, 다리가 발달한 남자. 머리가 발달한 사람, 몸이 발달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남자인데 남자를 구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머리가 발달된 남자 중에 연령별로 또 구분할 수도 있죠. 그럼 연령별로 구분된 거에서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시는 분류 방법을 공부하셔야 된다고요. 사물을 보고 그냥 막연하게 쳐다보시면은 언제까지나 막연해요. 해치고 들어가시는 방법들 청킹 다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추 딱 누르면은 어느 대상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저 아래까지 이렇게 들어가야죠. 분류해서. 그게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해야 돼요. 사물을 관찰하는 힘이에요. 그게 사주 공부하는 힘이 아니고요. 다른 공부도 다 똑같아요. 이 부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청킹 다운을 하면은 청킹 업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세밀한 부분에서 그걸 업해서 점점 상위 카테고리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 내려가고 올라오는 게 디테일해지면은 비약을 하실 수 있어요. 단계를 뛰어넘으실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그런 형태에 의해서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간목을 관찰하는데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목 전체적인 것, 좀 뭐
지난 시간에 핵심이 천간 총론에서지만은 그러한 것들 그 중에서 간목이 어떻다는 것, 간목에 대한 생각, 을목에 대한 생각, 전체적인 생각을 더 세분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을 청칭 다운하는 거고요. 갑을 다시 생사로 청칭 다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어가면서 하셔요. 적어가면서 그냥 머리로 하시게 되면은 우리 홍 선생님처럼 머리가 좋은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대다수들은 안 돼요. 헝클어집니다. 적어가면서 하면은 속도가 처음에는 더뎌더라도 나중에는 익숙해지죠. 자, 을목은 항상 팔목이에요. 이걸 그냥 생목 이렇게 저는 표현하지만은 살아있다, 움직인다. 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게 힘이 가해진 상태잖아요. 을은 원래 이거예요. 그래서 태일, 이건 뭐예요? 태일. 가장 큰 하나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이론적인 정점을 얘기해요. 운동하기 전. 근데 그 태일이 이렇게 바뀌어요. 태을로. 태을은 생동하는 것, 실제로 작용하는 상태. 뭐가? 최고의 하나가 작용하는 상태. 그걸 태을이라고 해요. 태을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것도 응력 중에 하나인데 그건 16궁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서 쓰는 기문분갑 이런 거 할 때는 이 을자가 굉장히 중요시 되죠. 심의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을을 우리는 그냥 을목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율동하는 움직이는 생하고 있는 상태의 목이 을목이에요. 그럼 간목은 뭐 하는 거예요? 간목의 기본은 끌어내는 힘이에요. 간목 자신은 나가는 힘이지만은 간목과 대상으로 연결되면 간목은 그 대상의 에너지를 끌어내려고 하죠. 이게 수에서 간목이 연결된다면 뭐가 발달되는 거예요? 인력, 끌어내는 힘이 발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이 작용하는 거라고. 끌어당기는 힘이, 끌어당기는 게 내가 너한테 가는 거예요. 그게 간목의 작용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활목이니까 생하는 거고 실제로 그 가치가 쓰여지는 데 있어요. 어떻게 쓰여지는가? 쓰는 힘을 얘기해요. 그게 을목이 갖는 기본 힘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을목이 발달된 사람은 무언가를 끌어내는 것보다 무언가를 어떻게 쓸까에 더 발달돼 있다. 자, 그러면은 물건 내가 매장 마스터예요. 매장 관련 사람을 시키죠. 자, 물건 좀 꺼내와. 을목한테 시킬 거예요? 간목한테 시킬 거예요? 물건 진열해. 누구한테 시킬 거예요? 병원한테. 그 둘만 있다면 을목한테 시켜야죠. 그건 어디다 맞춰져 있어요? 결과에 쓰는 거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진열하는 쪽에 맞춰져 있죠, 에너지가. 근데 물건을 꺼내는 것, 밖으로 내보내는 것, 나오게 하는 것, 그 관점으로는 간목을 시켜야죠. 실질적 응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게. 그럼 간목이 발달되어 있고 간목 중심으로 뭘 하는 사람은 뭔가 스타트 걸어서 나가는 것, 인력을 작용으로 보면은 추진력이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인력이 없는 건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힘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보시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하면 간목이 화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간목은 뭔가를 끌어내는 힘인데 그 끌어내는 힘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얘기하는 추진력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간다. 앞으로, 방향이 앞으로. 이걸 있는 채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상형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상은 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앞으로 나가는 것. 전방, 상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에너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목의 에너지는 1대1의 에너지입니다. 대상을 정해놓고 간다. 그 한 대상으로 연결돼서 가려고 한다. 그럼 화를 봤으면 그 여기 1대1의 개념이 화는 다대 다예요. 그래서 무한 확장 방사형의 관계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1대 다로 가겠죠, 그죠? 방향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게 이렇게 펼쳐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요 목이라고 하는 본래의 에너지가 점점점 확산돼서 펼쳐지는 에너지로 전개되겠죠. 너무 근본적 얘기하니까 재미없죠. 간목이 병화를 봤다, 정화를 봤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걸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궁성론을 시작하면은 천간론을 다시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간목이 기토를 봤을 때 개수를 보면 어떻다, 을목을 보면 어떻다, 병화를 보면 어떻다 이렇게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죠?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 천간의 관계가 이렇게만 되지 않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가야 돼. 사실은 이렇게 놓고 뭔가를 해도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변수들이 너무 디테일해지니까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다 충분히 나머지는 자기 알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궁성론 천간을 시작할 때는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기준을 간목이 경금과 연결돼서 다른 걸 어떻게 대할 때 이미 달라져 있죠.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 지계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들어가려면은 지금 잘 해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게 거의 천간 체성에 관련된 베이스예요. 이걸 운용을 해서 더 디테일하게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구성, 당연히 천간의 전체적인 구성을 이해하시고 대입을 하셔야지고요. 그게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지금 다 천간론 쭉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간목이 병화를 본다. 간목은 기준을 사람 기준과 자연 기준을 얘기했죠, 그죠? 사람 기준은 나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나. 근데 자연 기준은 너, 넌 안. 기본적. 그러니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그러니까 목적하는 것에 대한 코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덜 긴 거예요. 시작된 게 막 시작 싹이 나왔어요. 이 밭에 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싹인지 배추싹인지 알겠어요? 전문가는 알죠. 저 같은 전문가는 알죠. 근데 모르잖아요. 무싹인지 배추싹인지. 무싹 뜯어다가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갑의 상태예요. 근데 이게 나와서
잎사귀가 폈어요. 이렇게. 그럼 뭔지 알죠, 그죠? 무가 아니었네. 이게 을목의 상태라고. 자, 그럼 내 입장에서 이걸 볼 때 어느 쪽이 더 구체화됐어요? 을목이. 을목이 구체화됐다는 건 뭐예요? 내가 목적하는 거에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에요. 내 목적에 더 가까워졌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위적이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에 더 맞춰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을 보실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양간은 대체적으로 자연적 입장에 가깝고 음간은 사람 입장에 구체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자, 병화가 간목이 병화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자체의 작용이 자연스러움과 연결되어 있죠. 뭔가 막 목적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목적하는 것이 탈착돼 있죠. 무목적성이 더 커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실질적으로 간목이 병화라고 하는 식신을 보고 뭘 한다. 좋아서 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좋아서. 이거 갖고 뭘 하면 얼마가 되겠다. 이거 하면 누가 얼마만큼 좋아하겠다. 이게 아니고 지가 좋아서 하는 거라. 뭐에? 목적성이 크지 않다. 그게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공부를 시키죠. 어떻게 공부를 시켜요? 묶어서, 목적시켜서, 그죠? 너는 수학을 해야 돼. 너는 영어를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냥 지가 좋아하는 걸 안 시켜요. 그거 하면 너 밥 비워 먹는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조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긍정적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목적하는 거의 부분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타겟팅 되기가 어려워요. 넓게 번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병화를 봐서 목생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에 베이스는 상당히 범위가 넓어져 있다. 뭐에 대한? 발현의 가능성. 정화로 연결되면은 정화가 간목의 목적을 부여해요. 그래서 정화는 모든 대상을 목적하게 한다. 그러면 천간에 정화가 있어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만약에 을목이 정화를 봤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정화가 이 을목에 목적을 부여한다고요. 을목은 정화라고 하는 식신을 쓰는 걸로 목적하게 돼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무엇을 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목적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게 목적하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부합하면 좋은 거지만 그 엄마가 볼 때는 저거 또 엉뚱한 짓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딱 맞아야 되는데 안 맞을 수 있다고. 내가 목적하는 게 실질적 코드하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화가 간목에게 개입하면은 간목을 어떻게 정화로 한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저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죠. 이 둘의 관계를 볼 때 처음은 조금 더딜 거예요. 지금 이게 뭔가 이해를 좀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목생화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잖아요. 간목이 병화를 보면 목생화의 중심이 갑에 있어요. 갑에. 병화가 간목을 그냥 놔두고 보는 거예요. 야가 크는 걸. 병화는 자연스럽고 일반화시켜서, 그죠? 전체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전체성을 띄는 건 대체적으로
간접적 작용을 해요. 이건 전문성을 띠죠. 부분적으로 어디에 목적해. 그러니까 부분에 작용하니까 전문성을 띠는 거고요. 전문적으로 자기 목적을 부여하게 되니까 이것이 작용하게 되면은 간목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한테 중심이 있다. 이걸 십성으로 입히시면 나중에 십성으로 입히시면은 식신이고 상관인데 요 식신의 작용은 십성을 배우시게 되면 알겠죠. 십성의 식신은 내 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외부에 뭐가 작용하는가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나가는 기운. 근데 상관은 외부에 자극을 받아야 나가요. 그러니까 주체가 여기 있잖아요. 상관, 식신. 이게 식신 상관의 얘기는 맞고 체성의 얘기는 틀리면 어긋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맞아가야 돼요. 자, 그럼 목생화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요것만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설렁설렁 할 거예요. 자, 간목이 생목, 사목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생목은 순목을 얘기하는 거고요. 사목은 조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한 상태를 이룬 목. 그러면은 조목 이렇게 사목은 상징을 띈다고 했죠, 그죠? 여기는 생산성을 갖게 되는 거죠. 을목은 항상 생목이니까 생산성 중심이죠. 을목이 상징성을 띠기는 어려워요. 을목의 상징성은 군화를 이룬다든지 집단화돼 있을 때 그 집단적 상징을 띄어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얘기한 개별적 입장에서 설명되는 상징성하고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생산성을 띠는 것, 간목의 생산성에는 일정 부분 을목하고 비길이잖아요. 상징성을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배제하면 뭐예요? 간목은 기본적으로 상징적 작용을 근거로 움직인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구성이 생목이 병화를 봤을 때, 사목이 병화를 봤을 때, 생목이 병화를 보면 뭐예요? 생산성 기준으로 움직이죠, 그죠? 생산성을 만드는 것, 생산성을 보여주는 것. 병화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의 가치가 결정지게 되겠죠. 이거는 당연히 상징을 보여주는 거죠. 간목의 상징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목했던 간목이 병화를 보게 되면, 운에서 본다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상징이 드러나겠죠.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혼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이 병화가 딱 뜨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번거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생목인데 지금 다 가장 궁금한 건 뭐가 사목이고 뭐가 생목이냐죠. 그건 좀 이따가. 그럼 생목이 병화를 보면은 꽃이 피고 열매 맺는 환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현격하게 나아지겠죠. 화가 없을 때보다. 화가 없을 때는 그 꽃 피고 열매 맺는 생산성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이 병화를 보면 좋다. 이게 무조건 그냥 좋다가 아니고 어떻게 좋으냐 구분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어떻게 좋으냐. 좀 더 들어가시면 이 병화는 대체적으로 빛으로 작용해요.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를 생화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렇게 빛으로 작용하면은 사목을 드러낸다, 생목을 키운다 이러지만은 이 병화가 열성을 가져서 오히려 이렇게 사화적 성향을 띌 수도 있어요. 병화가 사화의 성향을 띠면은 이런 글자가 붙어요. 앞에 혹서, 혹한, 폭발, 폭서 뭐 이런 그냥 더운 게 아니고 겁나 덥다. 사실 겁자가 하면 이상하면 써야 되는데 그게 더 실감 나는데 어쨌든 겁나 덥다. 그죠? 사화적 특성 일때요. 이게 얘기하는 무서운 에너지를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간 가서 병화가 이렇게 무토를 봤어요. 근데 이게 사합하고 여기 조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상으로 그냥 연결되어 있죠. 어디에? 사막. 네. 사막 또는 황무지. 남극. 추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하고 거리가 멀다는 뜻이. 남극은 생존할 수가 없는 데예요. 북극은 사람이 살아요. 남극은 사람이 안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종 기지가 있고 그래서 사는지 어쩐지. 실제로 생명이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 동물이 서식하기 어려운 게 남극이라는 뜻이죠. 혹자가 붙었잖아요. 사토에 혹자가 붙으면 그런 데를 물상으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는 명 어떤 사람이에요? 철학자죠. 신유한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나쁜 놈이든지. 나쁜 놈이 철학자죠. 이 부분이 지금 잘 되시면은 물상적 확장을 하실 수 있고요. 제가 지금 숙제를 하라고 이렇게 물상을 찾아보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확장돼 가셔야 돼요. 물상으로 연결되는 게. 그럼 사주를 보시고 어느 정도 되면 모양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죠. 그 표현은 안 돼도 감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간목이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간목이 생목인지 사목인지만 한번 구분해보죠. 개수 기토를 만나면은 생목화 된다. 사목이었던 것도 개수나 기토라고 하는 운을 만나면은 생목화 된다. 자, 그러면은 사목이 생목화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자, 죽은 참나무를 그늘에 놓고 조루로 막 물을 뿌리죠, 그렇죠? 왜? 아니 거기다가 표고버섯을 심어놨잖아요. 그러면 그 사목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버섯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사주 보고 막 거의 버섯 키우시는 이러시지 마세요. 이게 간목이 사목인데 이렇게 연은 같은 데서 느닷없이 이런 것이 오면은 아니면 그 사목이 이런 게 지속된다든지 하면은 썩죠. 그잖아요. 썩어서 부식되죠. 을목이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을목이 수가 많아지면 뜨죠. 을목은 안 죽어요. 수가 많아졌다고 해도 수가 많아지면은 자리를 못 얻는 것 뿐이에요. 정처가 없다. 그렇죠? 근데 간목은 사목이 이런 생목화 되면 자칫 잘못되면 이렇게 썩는다고요. 을목과 간목의 기본적 그 수에 의한 피해인데 피해가 다르잖아요.
생목화된다는 것은 상징성이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상징성은 정신적 가치로 쓰였던 거예요. 선생으로서, 기준으로서, 누구의 사표가 됐던 것으로. 그런데 그게 생목화된다는 것은 지가 돈벌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쟤를 취하는데 쟤를 직접 버는 사람이 있고요. 쟤를 가져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관인으로, 십성으로 얘기하면 관인으로 작용하는 사람은 쟤를 어떻게 해요? 가져오게 하잖아요. 저희 관으로 쟤를 가져오게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매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아, 정당적이면 봉급을 받는 거고요. 아니, 친구 경찰인데, 찌꾸리 맞는 월급 받는 경찰인데, 아니, 막, 청평호에다가 막 요트를 띄우고 막 이래요. 아, 이거 잘려야 되겠네. 좋잖아요. 어쨌든 돈을 가져오게 하잖아요. 권위로, 위치로, 뭘로? 인성은 뭘로 돈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배움으로, 지식으로. 지식을 파는 거잖아요. 지식을 판다는 게 굉장히 막 거슬려 보이죠. 안 그런 선생이 어디 있어요? 지식을 정당하게 잘 파시면 되죠.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잘 팔지는 못해요. 근데 그렇게 돼 있던 명이 생목화된다면 상징성, 이제 인성적 기준, 십성으로 얘기하면 강목이 상징이면 뭐에 기준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쟤를 벌러 가야 돼요. 쟤를 자기가 벌러 가야 된다. 누구를 시켜서 가져오게 하는 일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생목은 자기가 생산성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외국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가고 막 특허도 있고 이런데 그게 뭐 산학 무슨 협업 해가지고 투자해서 자기가 사장하고 오너 하면서 막 사업을 키워요. 투자해서 막. 투자가 뭐예요? 다 비뜯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가 생각한 학문적, 그죠? 선생적 입장에서의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렇게 됐던 것이 생목화되면서 변질돼서 자기의 본래의 영역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두 개를 겸하면 얼마나 좋아요. 생산성을 갖고 있는데 상징성도 잘 유지를 해요.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그런 명은 귀한 명이에요. 드물어요. 다 생목에서 사목으로 변질되는 것, 사목이 생목으로 변질되는 것, 또는 이렇게 변질이 될 때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걸 유지하지 못해서 생사가 불명확한 명들도 있어요. 이게 고목나무,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감목이 생산성을 띠면서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상 지속되다 보면 경금도 뭐 정화를 보면은 신문처럼 결혼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감목도 생산성을 띈 상태에서 그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을목처럼 그 양목이 음목으로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나요? 그런 일은 없고요. 감목이 생산성을 띠고 그게 지속되면은 상징성으로 확보해요. 일관된 생산성은 상징성으로 연결돼요. 어디 조그마한 식당에서 감자탕집을 하는데 30년을 했어요. 그냥 초지일관 30년간 감자탕집만 했어요. 그러면 그 집 단골이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 할머니 보러 가자 이거죠, 그죠? 감자탕, 그게 그런 건 일정 부분 상징성을 떼요. 그러면 그 주변은 그 감자탕 집이 기준이 돼요. 그걸 그런데 한 몇 년 하다가 때려치고 감자탕 바꾸고 뭐 양품 비빔밥집으로 바꿨어요. 그 좀 하다가 그 보리밥집으로 바꿨어요.
할머니는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인데 그거는 상징성을 띠지 못하죠. 그렇게 해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지만 재로 생산성을 일관 띈 것, 그건 일정 부분 상징성으로 진행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간목의 기본은 지속력이에요. 그래서 상징성을 동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을목은 지속력이 아니고 적응력이에요. 변화, 외연, 그러니까 외부적 조건에 맞춰가는 것, 그게 을목의 장점이에요. 그 감자탕집을 하고 싶어도 감자탕 그 감자 뼈가 너무 비싸, 갑자기. 그래가지고 유지를 못해요. 그 바꾸죠. 그전에 적응하잖아요, 을목은. 바꿔서 다른 거. 근데 간목은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병화의 간목으로 을목으로 이게 병화 입장에서 이걸 인성으로 쓴다. 그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무슨 공부에? 오래 걸리는 공부. 오래 걸렸는데 오래 가는 공부. 여기는 수시로 바뀌는 공부. 지금 오늘 했는데 3달 뒤에 바뀌어요. CPU가 한 3개월이면 신버전이 나오는데 그거 옛날 거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냐고요. 그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계속 변화에 맞춰야 되잖아요. 여기는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어요. 이거 한 번 해놓으시면요, 벽에 칠할 때까지 써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영업이 좀 되네. 공부가 그렇게 시대적 상황에 막 맞춰야 되는 공부가 있고 또 꾸준히 연결되는 공부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한 공부예요. 고전적 공부. 여기는 첨단에 있는, 앞에 있는,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는 상황에 따라 맞춰서 운용할 수 있는 것. 이거 빠르게 바뀌죠, 빠르게. 그거에 대한 체성에 대한 부분이 먼저 그렇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조금 복잡하죠, 그죠? 그럼 간목이 화를 만났을 때가 끝난 거예요. 정화할 때 또 하잖아요. 자, 수를 만났어요. 간목이 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은 수생목이 되겠네요. 수생목.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을 갖고 착각들을 해요. 간목이 수의 생을 받았으니까 커졌다, 그죠? 커졌죠. 간목이 약하니까 수의 생을 받으면 강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간목이 약해서 또는 뭐 쇠해서 강해진다든지 왕해진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표현하면 되죠. 이건 뭐예요? 힘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목이 수를 받는 것은 양분이에요. 양분을 얻는 거예요. 수생 목이 양분을 얻는 거죠. 자, 양분은 저 목에 어디로 가요? 뿌리로, 그죠? 뿌리에 작용하겠죠. 뿌리는 뭐라고요? 근거, 과거, 조상, 유전적인 거, 이런 거잖아요. 관습. 이거 조금 더 사회적 도덕, 도덕적 형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덕, 이런 것들이 무슨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지금까지 온 것들.
이렇게 안에 채워져 있는 것, 그게 수예요. 목한테 그게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목이 목생화가 왕해져서, 목생화는 기운을 내보내는 거잖아요. 아까 내보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내보낸다, 발현한다. 그러면은 이게 지나치면은 양기가 고갈되는 거예요. 그 정이 고갈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잖아요. 꽃이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죽으려고 마음 먹었어요. 나무가 죽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목생화만 한다고 그냥 완전히 싹 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꽃이 지나치게 피면은 본심이 다쳐요. 저는 이게 남자들한테는 이게 관계를 지나치게 하면 죽는다고요. 허리가 안 펴져요. 실제로 이렇게 돼서 목의 기운이 설이 지나치면은 허리가 아프죠. 그 허리는 뭐 때문에? 신장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그럼 이렇게 될 때는 당연히 수가 도와주면은 힘을 얻죠. 목생화를 붙들어주고 목생화 하는데 힘을 도와주기도 하죠.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목생화가 잘 안 돼요. 목생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이 목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다고요. 목은 자기는 목의 기본적 성정은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앉았다 일어나는 것, 문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목이에요. 목은 행하는 거라고.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의 시작점에 있는 게 목이에요. 그걸 이렇게 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 그러니까 시도한다. 뭘 시도한다. 그게 목이에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는 것,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이게 목 분류에다 다 넣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수생목 받는 목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걸, 그죠? 일어나려고 하는 걸 주저앉히는 거예요. 문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잖아요. 못 나가게. 문 열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누가 잡고 있어요. 그게 나가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설여진다. 나가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뒤에 잡혀 있다. 그게 목이죠. 자, 그럼 목의 본질적 성정이 나가는 건데, 나가는 것이 잘 안 되는 목이 강한 목이냐? 그래서 수생목이 왕한 상태이고, 목이 화로 전향이 안 되면은 뭐예요? 작은 것이에요. 목이 커지지 않는다고. 자, 수가 왕한 사주의 목일주예요. 그러면은 그게 화로 이렇게 기운이 화로 목생화가 잘 안 된다든지, 목 자체가 힘이 있어서 수를 끌어내는 근기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냥 작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걸 물상으로 얘기하면은 수가 어둠, 추위, 그죠? 단단한 것, 속 안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지역이 어디예요? 차갑고 춥고 어둡 지역의 나무. 어떻게, 그 나무가 어떻겠어요? 비바람 몰아치고. 그러면 그런 나무들은 목생화의 조건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달랑거리는 거예요. 작게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지 삶이 밖으로 표현되는 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목류들, 그늘에서 나는 음지의 식물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당연히 목의 생사 구분하셔야 되고요. 수 자체도 생사를 구분하셔야 되죠. 복잡하니까요. 그냥 대충 봐도 돼요. 자, 수생목이 기본적으로 되면은 목은 뒤에 있다. 그죠? 뒤에 있다는 것은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뒤에 있다. 뒤는 과거니까 과거가 없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수가 없이 목생화하는 사람은 그냥 들이대요.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서 그냥 떠들어요. 유튜브 보면은 정말로 막 가관이에요, 그죠? 별놈 다 있어요. 재밌어요. 그게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오는지. 그런데 그건 수 없이 목생화가 되는 구성이죠. 수 없이 목생화가 된다. 그러면 이런 구성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대는 걸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잘 나대죠. 그럼 요즘 사는데 잘 나대야 사는데 행복하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과거에 관습에, 선험적인 거에, 부모의, 조상의, 유전적인 거에 묶여 있다고. 그럼 이렇게 과거, 관습 이런 것들이 걱정이 많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겁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수생목에 수가 왕하고 목이 그걸 끌어내지 못한다, 잘 안 된다. 그럼 기본적으로 겁이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겁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인식한 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겁이 없죠. 뱀을 왜 무서워해요? 조상이 뱀을 무서워해서. 그게 들어와 있잖아요, 나한테. 기억한 거예요. 무서운 걸 기억하고 있다고. 그게 선험적이든 유전적이든 기억하고 있어요. 그 기억들이 더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관습적인 형태가 내 안에 있는 걸 그걸 밈이라고 하잖아요. 밈. 도킨스가 얘기하는 밈인데 요즘은 그걸 유행어처럼 쓰잖아요. 밈 현상이라고. 문화적 현상. 그 밈이 그거예요. 그 관습적, 문화적인 유전, 내 민족적 유전, 내 가문적 유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그냥 쓰잖아요. 일리 전리 글리. 내가 쓰고 싶어서 쓰겠어요? 그냥 그렇게 된 거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긍정적이고 정당하면은 간목에 힘이 돼요. 그죠? 근기가 되고 양분을 받아서 나갈 수 있게 해요. 목생화를 생각해서 목생화하게 하죠. 관습적이고 도덕적인 걸 인지해서 목생화를 하죠. 배운 것, 공부한 것으로 목생화를 하죠. 목이 강해지는 건 목생화에 있는데 목생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수에 달려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목생화의 목적성이 부여되는 거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목적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목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수생목은 목생화에 관여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그냥 수가 없어요. 근데 사주가 목생화를 해요. 간목이 병화를 받든 을목이 병화를 받든 정화를 받든 목생화를 합니다. 그럼 이런 명은 기본적으로 수가 없어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 자세히 들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수생목이 돼야 되는데 수생목이 된 것처럼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수생목이 목생화로 연결되는 구조가 얼마만큼 잘 되느냐. 그래서 얘기하는 그냥 목생화
화도 문제이고요. 그냥 수생목도 문제이다. 이렇게 돼야 어떤 거라고요? 삼변을 한다. 그러면은 수가 화로 보여진 거죠. 그죠? 목은 수를 끌어내서 화로 보여지는 작용을 하죠. 그러면 시작, 끝, 과정. 그죠? 금과 목은 그 과정이에요. 수화는 시작과 끝이고요. 원인과 결과고. 이렇게 삼변이 돼야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을 이룬다는 뜻이죠. 삼변은 목이 수에서 시작하면은 화에서 끝나야 삼변이죠. 목에서 시작하면은 토를 가든 금으로 가든 해야 되죠. 그래야 삼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거 오늘 간목 내일까지 해야 돼. 이 간목이 임수, 개수를 이렇게 봅니다. 개수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천명할 때 개수는 준비 완료. 준비가 완료되어 있다는 건 쓰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수는 대상을 다 대상의 생산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개수를 본 대상들은 다 일정 부분 사람하고 가깝게 만들어내요. 생산성을 부여합니다. 그게 어떠한 대상이든 천간에 어떠한 천간이든 실용적, 현실적, 실질적 구조로 가깝게 쓰여지게 만드는 게 개수예요. 임수는 멀게 해요. 대상을 멀리 떨어지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기준, 사람 기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자, 수돗물 그냥 먹으면 뭐라고 하나요? 아리수예요.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됩니다. 그죠? 바로 드셔도 된다. 한강물 마셔도 돼요. 그죠?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물을 쓰려면은 뭔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 보면 임수는 멀리 있는 거예요. 작용이. 여기는 바로 나 앞에 있어요. 간목 입장에서 야가 나무에 나무로 서 있어요. 야가 임수를 쓰려면 가야 되잖아요. 뿌리를 뻗어서 쫙 끝까지. 그렇게 해야 임수를 자기 걸로 끌어올 수 있어요. 계속 어떻게 해요? 가만히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오잖아요. 근거에 있다고 가까이. 그러니까 그게 간목이 생목이든 사목이든 간목을 실체화하는 거죠. 그럼 간목의 작용이 개수를 만나면 가까이. 그래서 간목의 생산성을 부여한다. 생목화한다. 그럼 사목이었던 간목이라면은 개수를 만나면은 생목적 성향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해야 되는데 다들 꽁 하고 있으니 어려운가 봐요. 자, 그럼 임수는 기본적으로 사수예요. 사수. 죽은 물. 자, 바닷물. 임수를 바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잖아요. 모든 것들이 모여 있어요. 큰 상태로. 자, 여기가 검용소. 검용소 어디 있어요? 태백산에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가 김포 보구곳. 여기 어디에? 황해 바다가 만나는데. 지금 제가 뭘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한강 1300리. 한강이 이렇게 태백산 검룡수에서 발원해요. 그게 김포 보고 우리 선생님 고향
그죠? 그 아래가 고양이잖아요. 네. 거기까지 이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여기 생명하는 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 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물이 죽어가죠, 그죠? 그래서 담수가 해수를 만나면은 담수가 죽었다고 하죠. 그럼 바다로 가는 것, 그 수가 바다로 가는 과정,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생명이 강하겠어요? 막 나올 때, 막 나오는 검룡소에서 막 나오는 검자를 이렇게 검소할 검자, 검소할 검자 맞죠? 단문을 쓴 지가 오래돼서 그래서 용자를 쓰죠. 이렇게 검룡소, 검소한 용이 거기서 이렇게 일단 전설 이상한 소리를 하죠. 용이 검소한 용이 있어요? 세상에 나 그런 용이 있었으면 한번 보고 싶네요. 이 검자는 그냥 순수 한글을 한문으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검이죠, 검. 곰, 감. 검용은 이 자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요게 이렇게 나루, 곰나루, 고만나루, 곰나루, 곰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고맙습니다는 당신을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남았을 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사, 쎄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쓰시라고. 이런 건 그 한글 공부 좀 하시면은 진짜 너무 우리가 잊어먹고 사는 거죠. 이따가 고맙습니다 하셔야 돼요. 얘기의 핵심은 검룡소의 감목의 기운, 생하는 기운. 수에서 생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수가. 그리고 여기 물을 떠먹으면 생동하는 기운을 얻겠죠. 그런데 애가 막 팔딱팔딱 뛰어요. 막 정신없어. 요즘은 그걸 병이라고 한다며요. 옛날엔 웃는 병이에요. 그 병은 옛날엔 웃는 거예요. 왜 그게 지금 병이 됐어요? 어른들이 지돌이 볼 때 통제가 안 되니까 병이라고 규정하는 건 병이 아니에요. 그냥 놀게 하면 끝나는 건데 지돌이 관리 못하니까 병이라고 규정하는 거죠. 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한테 이 물을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광하겠네. 걔한테는 어디 우리 한강 하구에 잠잠하고 담담하고 조용한 물을 먹여야지. 이거 동의보감에 나오는 다시 돌아와서 임수는 사수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사목이면은 사목이 사수를 만나면은 간목이 더 단단해지겠죠, 그죠? 수는 뭐 하는 거예요? 응축시키는 거, 밀집시키는 거. 이게 수예요. 그러면 사목인 간목이 사수를 만나면은 간목을 더 단단하게 한다. 더 압축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바닷물에 나무를 담궈 놓잖아요. 목재로 쓰기 위해서. 소금물로 삶죠. 목질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무가 오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술하고 하는 걸 무슨 물로? 짠물로, 소금물로, 바닷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한 수생목이에요. 수생목이 커진다. 살아있는 어느 한 관념만 생겨가지고 마시고요. 무한한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는 항상 생수예요. 계속 가면은 이게 윤하는 개수인지 유하는 개수인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윤하든 유하든 생수예요. 그러면은 간목을 생목화해서 간목을 자라게 하는 거죠.
생산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목인 간목이 개수의 생수를 만나면은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궁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서로 어울린다. 관계가 어울리지 않으면은 사목이 생목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목이 부패된다, 썩는다, 왜곡된다, 변질된다. 용도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듯한 고귀한 이런 양반이 가서 손에 물 묻혀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맞죠. 고귀한 게 어디 있어요. 직접 자기가 먹을 거 만들어야죠. 그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죠. 상담을 할 때 처는 그 양반이 이제 정신 차렸다. 그 양반 맨날 책이나 보고 무슨 돈 벌어오는 거 하나도 안 하더니 이제 정신 차려서 막일이라도 하려고 한다. 나가서 뭘 해온다. 돈 벌어온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 양반 이제 정신 차렸다. 근데 그 양반 정신 차렸다는 그 양반 속내는 어때요? 편의점 앞에서 혼자 라면에다가 쇠주 한 잔, 컵라면 쇠주 한 잔 먹으면서 멀리 바라보면서 한숨을 크게 쉬죠. 왜?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그게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사가 바뀌는 거예요. 생목과 사목의 경계들이 넘나드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사주 보시면은 보여요. 다 보입니다. 지금 처음 음양오행을 잘 해놓으시면은 신살, 막 12운성 이런 거 안 붙여도 돼요. 그런 거 안 붙여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은 수생목이 갖는 기본은 목의 과거, 목을 과거에서 잡아 당기는 것, 뒤에서 붙들고 있는 것. 긍정적이면은 뒷배가 되는 것. 그죠? 뒷배가 되죠. 그러니까 목생화가 잘 되고 있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필요로 해서 끌어서 쓰는 거니까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을목할 때 다시 비교할게요.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간목이 토를 극하는 경 목극 토를 합니다. 토는 간목을 하향시켜요. 간목의 본래 기운이 어디에? 상향에 있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거, 위로 가는 거. 그게 간목의 기운인데 하향시킨다는 것은 근거의 근거, 뿌리. 그러니까 수에 의해서 뿌리가 잡히는 거하고 토에 의해서 뿌리가 잡히는 거하고는 달라요. 목은 이렇게 기본적 구조가 형성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영역이 과거의 영역이고요. 아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관습적인 것, 정신적인 거의 과거이고요. 토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거의 과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결돼. 이쪽으로만 돼 있으면은 이 목은 어디에 매여 있어요? 관습과 현실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은 전화하는 것, 바꾸는 것,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주를 보시고 목 일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예요? 주어진 거 안에 있는 거예요. 조상이 준 거 가지고 그 재산 가지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뭔가 전환하고 바꾸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죠. 배웠는데 못 써먹어요. 밖으로 못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배웠는데 뭐예요? 쟤만 관리하고 있죠. 있는 거죠. 그것도 있는 목이나 그렇죠. 이것이라도 있어야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쪽으로만 돼 있어요. 이쪽으로만 돼 있으면 뭐예요 이거?
앞으로 나가는 거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도전하는 거, 뭐 바꿔내는 거. 아, 망해도 좋다. 그런 거. 이런 거에 밸런스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느냐, 그냥 놔두지 않고 그걸 활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구조 이렇게 돼 있으면 사회적으로 활동을 해서 자기 역량을 밖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자기 역량을 밖에 드러내서 하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그대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목이 토를 극하는데 그 토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간목을 하향시킨다. 현실에 안주시킨다. 그러면 현실에 안주시키는 게 긍정적일 수 있죠. 근거 없이 그냥 목생왕만 되면 열심히 일했는데 안정된 자기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안정돼요? 토를 만날 때 땅이 생기고 집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마누라가 생기고 그건 다 문제예요.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현실적 근거. 그 기준으로 보시고요. 근데 그게 어떤 토냐고요? 어떤 토? 무토는 기본적으로 기토에 비해서 상징성이 강해요. 우리가 상징성이 강하다는 것은 사토라는 뜻이죠. 그죠? 뭘 길러내는 토가 아니고 뭘 구분하는 토예요. 그래서 주재하는 힘, 배양하는 힘, 길러낸다. 기토는 길러내는 힘, 무토는 주재하는 힘. 뭔가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경계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무토예요. 그러니까 무토가 이렇게 사토라면은 상징적 것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간목의 상징이 무토로 연결되면 상징이 일정한 상징적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상징이 멀리 있다. 그 상징의 가치가 멀리 있고 높이 있어요. 그러면 범위는 넓어지겠죠. 지리산이 3개 도 5개 군인가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리산은 그 전체의 상징이잖아요.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거죠. 자, 용산도 상징이죠. 그죠? 용산. 우리나라 그 IT의 메카 용산. 우뚝 솟았나요? 어쨌든 그런 간목의 상징이 무토하고 연결되면은 그러한 상징성이 높아진다,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대신 현실적 지점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관계들이 만들어집니다. 상징에 대한 부분도 가까이 있는 상징이 있고 멀리 있는 상징이 있고요. 규모가 큰 상징이 있고 규모가 작은 상징이 있고 당연히 그런 거 구분하셔서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돼서 스케일이 커요. 자, 간목일주가 무토를 봤어요. 이 편재, 그냥 편재 이렇게 하면 원통병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진토에 있어요. 그러면 무토가 일정 부분 생토적 역할을 가져요. 진토의 근거가 높으니까. 높은데 뭔가 생산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러면 간목의 상징성이 어디에 있어요? 일정 부분 근린 지역에 있다는 뜻이죠. 근린 공원이네요. 근데 이게 술토예요. 그럼 이 무토가 사토적 성향이 더 커졌죠. 상징성이 더 커졌잖아요. 그러면 근린 공원이 아니고요. 저기 멀리 있는 산에 있는 무슨 아니면 들어가기 어려운 데 있는 상징물 같은. 그리고 이 간목은 당연히 일반 사람들의 적용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을 갖는데 일반 회사에서 뭘 일반적인 업무를 보는 그러한 직을 갖기 어렵다. 그럼 이걸 편재로 쓰는데 무슨 편재예요? 정신적인, 의미적인.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 뭐 이런 거에 쓰여지는 그러한 편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자기 걸로 만들어내셔서 적용하시게 되면
직업을 결정하는 거, 승인이 결정되는 거, 그 사람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오죠. 이게 기토로 연결되면 기토는 모든 대상을 어떻게 해? 가까이 끌어오죠. 근인으로 낮게 하죠. 낮게, 넓게, 가깝게. 이게 기토의 작용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문저 녹다, 실체화시켜요. 간목을 생목화합니다. 간목은 개수나 기토를 보면 천간에서는 그냥 생목화돼요. 그래서 갑기에 돼 있으면은 지지에 어떠한 조건, 불합리한 조건이 있어도 이 간목은 생목이에요. 생목적 근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목화돼 있다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거죠. 문 앞에 있는 과실수. 문 앞, 그게 꼭 과실수가 아니도 그냥 내가 매일 활용하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이게 정제인데 이것은 바로 간목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있다는 뜻이에요. 간목과 연결해서 간목을 가까이, 간목이 생산성을 가져서 그것으로 뭔가를 실체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씩 감이 오나요, 이제? 어쨌든 한 바퀴 가보자고요. 반대로 이제 금을 봤어요. 금의 극을 목이 받아들였습니다. 간목이 경금을 받다, 신금을 받다. 그럼 간목은 금을 봐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극을 받은 거니까 규제, 통제를 받아들이는 거죠. 조절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간목 입장에서는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마디가 생긴다. 그리고 나이테, 마디, 이거 생기는 거죠. 목이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걸 나무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에는 다 오행이 내재되어 있죠. 그죠? 오행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오행을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주체해서 쓰는 거예요. 금에는 오행이 다 있죠. 근데 금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금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목이 단단하지 않으면, 간목이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뚫고 나오냐고요. 어떻게 그 파괴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냐고.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가겠어요. 단단하지 않으면. 다, 그러니까 간목한테는 을목보다 더 강한 금기운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자, 이렇게 연결되면은 조절을 하는데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그럼 여기 이 금이 조절을 한다고 하면 경금이 조절을 한다. 경금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자연적, 전체적인 형태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목이 경금을 봐서 경금이 조절되어 있지 않다면 둔금이라고 해요. 조절되지 않은 금. 조절된 금, 예라고 해. 예. 이건 뭐예요? 날카롭다, 무디다. 그냥 사금, 생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원석 같은 거. 자, 이게 그냥 몽둥이. 야구 방망인지 홍두깨인지 몰라요. 그냥 몽둥이라고요. 그래서 칼국수 만든다고 그 밀가루 밀을 때 그냥 쓰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남편 막 화나서 두고 때릴 때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두둑에 패서 이렇게 찍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아들놈 막 까불고 이러면 뭐예요? 다롱댕이 분질러 놓으면 되죠. 아, 여기 잡혀간다. 우리 때는 일상 용어였어요, 등등대. 이놈의 다롱댕이 분질러 놓는다. 제가
옛날 사람이다. 자, 용두가 안정해졌죠, 그죠? 용두가 안정해졌잖아요. 용두가 안정해진 걸로 쓴다는 뜻이에요. 그걸 규제한다. 그럼 규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간접적이겠죠. 그럼 간목한테 뭔가 부여하는 것, 간목이 그걸 받아들인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간목을 어디다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역할을 규정하려고 하는 건데 역할 규정이 막연하죠. 그래서 간목이 경금을 보면은 직이 완성되지 않아요. 직이 완성되지 않아요. 무슨 직이에요? 막노동, 임시직. 저는 이 몽둥이가 이렇게도 쓰이고 저렇게 쓰이고 그렇게도 쓰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경금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정화가.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아, 직이 완성됐다. 저 사람은 어디에 쓰일 사람이다. 저 사람은 그 직에 앉는 게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이 보셨죠, 책에서. 이거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런 관계들을 이해를 못 하시면은 이게 없어도 이게 직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정하는 대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목적화시킨다고. 경금을 목적화시키니까 원석했던 이 몽둥이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잘 깎아가지고 18연패를 달리고 있는 지금 한화 김태균 방망이를 만든 거잖아요. 좀 있으면 기록 세울 거예요. 자, 다듬어진 거냐 아니냐, 그죠? 그럼 사주를 보실 때, 자, 간목에 경금이 있는데 이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경금은 뭐라고요? 만들어진 경금이잖아요. 여기에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직이 확정됐죠. 그죠? 그러면 굳이 천간에 정화가 안 나와도 돼요. 그때는 병화가 나와도 쓰임이 딱 돼 있죠. 어떻게 쓰여요? 여기에 직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잖아요. 잘 보여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정화로 쓰여지는 것보다 더 포괄성을 띠겠죠. 이게 한 끗 차이인데 이런 게 보이야 돼요. 이걸 굳이 막 정화가 나와서 벽값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게 정화가 벽값 인정을 하면 이게 뭐 지나치는 거죠. 이제 만들어진 걸 또 건들잖아요. 만들어진 걸 야한테 또 목적하게 하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느 한 영역에 딱 한정 짓게 하는 거니까요. 근데 만들어져서 쓰는 것을 유연하게 쓴다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구분이 좀 되어지죠? 이제 조금 앞뒤가 맞아가나요? 아직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럼 뭐 몽둥이를 들고 가야지. 이 신금을 봤어요. 신금은 완성된 금이에요. 나 금에 가면 또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경금과 신금. 경금은 밖에서 통제한다. 신금은 안에서 통제한다. 경금은 다르다는 것,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 다른 것을 구분하는 것. 그러니까 선별하는 과정이 여기는 같은 것에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같은 것 안에서 똑같은 사과, 여기는 사과와 배를 나누는 거고요. 여기는 같은 사과에서 잘생긴 놈, 못생긴 놈 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한테는 뭔가 다름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다.
선생과 제자는 다르다. 이게 이거예요.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다른 것, 그러니까 배제해서 사과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과와 배를 구분한 거니까 여기는 어울리게 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나와 너는 다른데 같이 어울린다 이거죠. 그게 악이에요. 이게 악이야. 얘악. 이건 얘악은 동시에 간 음양이죠. 그러니까 경금이 하는 것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거죠. 같이 어울리게.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다른 걸 배제하고 그 안에서 다른 음들끼리 어울려야 음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악이 안 맞으면, 악이 잘못 뛰면 얘가 무너진다고 하죠. 세종 때, 그죠? 그 궁중 정악을 다 쇄신하잖아요. 음악을 다 다시 내는 겁니다. 편경 만드는데 소리를 이렇게 듣고서는 얘가 저 음 틀렸다고. 실제로 보니까 목줄까지 가려야 되는데 목줄이 그냥 보였잖아요. 박연이 가서 다시 사포 인기가가지고. 그렇다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악을 만드는 거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얘를 연결하기 위해서. 악이 얼마나 잘 정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가 결정된다. 이 얘기까지 하죠. 공자님은 그 얘기하는 정나라의 음악은 문란하다. 나라가 문란하다. 음악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정나라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지역이 그래가지고. 얘기가 좀 이상하게 갔는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러면 이건 완성된 것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목적화 돼 있잖아요. 이미 목적 어디에 쓰이는 것이 쓰임이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쓰임을 규정하겠죠, 양한테. 이게 극으로 들어온다는 건 규정된 쓰임을 목한테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게 칼이 됐든 톱이 됐든 갈퀴가 됐든 그 목적하는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목한테, 간목한테. 그럼 간목이 이것으로 직을 갖는다는 것은 완성된 직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럼 완성된 직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면 되잖아요. 야가 왕할수록 좋겠죠. 직이 왕해지니까. 근데 이럴 때 완성됐는데 또 정화를 봐요. 정화는 뭐 한다고? 목적한다. 자기 입장에서 바꾸려고 하겠죠. 그럼 뭔 짓을 해요? 깨는 짓을 하죠. 다 완성된 걸 다시 그냥 쓰면 될 것을 다시 뜯어 고치는 거죠. 그래서 상관 경관한다는 뜻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안 쓰셔도 조금만 확장해서 보면은 의미적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펼쳐진 다음에 거기다 옷을 입히셔야 돼요. 그러면 간목에 대한 천간과의 관계를 다 했어요, 그죠? 간목이 보이죠? 좀 쉬었다가 을목하고 하면서 다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